영국의 거리 곳곳, 특히 런던 중심가 소호에서는 요즘 분식이라는 간판 아래 줄을 서는 사람들이 심상치 않게 늘고 있습니다. 김밥, 떡볶이, 튀김, 순대, 낯선 단어임에도 영국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음식들. 그런데 이 한국 분식 열풍의 중심에 의외의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지 학생도 한국 셰프도 아닌 한중년의 영국 엄마의 사연이 이 열풍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한 엄마의 이야기가 영국 전역을 한국 분식으로 물들일 만큼 큰 울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해머스미스 인근에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 윈터스입니다. 출판 번역 일을 하며 중학교 2학년 딸 메이플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꽤 잔잔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희 모녀 관계는 잔잔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구나 싶은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고들 하죠. 저도 그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이플은 예전처럼 학교 얘기를 잘 꺼내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단답으로 넘기곤 했습니다.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점심은 뭐 먹었어? 기억 안 나요. 내일은 뭐 입고 갈 거야? 아직 안 정했어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대답 하나하나가 꼭 저는 묻지 마세요라는 느낌처럼 느껴졌죠. 처음엔 그냥 사춘기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얘 마음속에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자꾸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딸아이가 쓰는 선불카드 명세서를 보게 됐습니다. 원래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주고 그 이상은 본인이 아껴 쓰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은 충전한 지 보름도 안 됐는데 잔액이 거의 없는 겁니다. 화장품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지출 내역의 대부분이 식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분식이라는 이름. 눈에 익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버거킹도 슈퍼마켓도 아니었어요. 영국에선 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분식을 검색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영문 철자가 맞나 헷갈렸지만 카드 명세서에 찍힌 그대로 검색하자 런던 중심가 소호 쪽에 위치한 한국 분식집이 나왔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저는 김치나 불고기, 비빔밥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곳 메뉴판을 보니 떡볶이, 김밥, 튀김, 순대, 낯선 이름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떡볶이라는 메뉴. 사진 속 음식은 온통 붉은 소스에 떡이랑 뭔가가 뒤섞여 있었는데 첫인상은 솔직히 어떻게 저걸 먹지? 싶었습니다. 지독하게 매워 보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식감의 재료들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내 딸은 이걸 이렇게 자주 먹는구나. 왜 하필 이 음식에 빠진 걸까? 그날 저녁 메이플이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메이플, 너 요즘 분식 자주 가더라? 명세서 보니까 한 주에 3번은 가는 것 같던데? 메이플은 살짝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거기 떡볶이 맛있어요. 떡볶이? 그게 뭐야? 한국 음식이에요. 맵게 생긴 거 맞지? 사진 보니까 진짜 빨갛던데. 엄마도 검색해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그렇게 자주 갈 정도로 맛있는 거야? 딸은 제 질문에 딱히 대답하지 않고 맛있어요라는 말만 짧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캐물었다간 그냥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 밖을 나가버리겠구나 싶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딸이 남긴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그냥 떡볶이가 맛있다는 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친구들과의 특별한 추억이 있는 걸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문화인 걸까? 그런 거라면 나도 조금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르주 금요일 저녁, 간단히 파스타를 해먹고 난 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 메이플에게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메이플, 왜요? 그 분식 말인데 혹시 엄마랑 같이 한번 가줄래? 메이플은 갑자기 들은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저를 잠깐 쳐다보다가 숨을 한번 내쉬고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거기 진짜 매워요. 그리고 완전 학생들만 가는 곳이라 엄마가 가면 되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잖아. 너랑 내 친구들이 그렇게 자주 가는 데라니까. 나도 어떤 데인지 알고 싶어. 메이플은 잠깐 망설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뭐, 가도 돼요. 근데 엄마가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투덜거리면 난 모르는 척 할 거예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알겠어. 매운 거 먹는 훈련하고 갈게. 작지만 중요한 약속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다시 분식 홈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딸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 보자고. 약속한 토요일 오후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학생들만 간다던데 이 옷은 너무 정장 같고 저건 또 너무 젊어 보이나 뭔가에 긴장한 듯 이것저것 꺼내보고 다시 접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편한 청바지에 단정한 니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메이플, 나 준비됐는데 너는? 응, 잠깐만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 아이도 약간은 긴장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약간 심드렁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 맞춰서 나갈 수 있겠어?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딸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도대체 언제 준비할 건데? 싶었지만 더 말하면 그냥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질 게 뻔했어요. 괜히 바쁜 척 물컵이나 정리하다가 출발 10분 전쯤 되자 겨우 방에서 슬슬 기어 나오더군요. 엄마는 그 옷 입고 갈 거예요? 왜? 이상해? 딸은 고개만 툭 젓더니 아뇨, 그냥 말 안 할게요 하고는 앞서 걸었습니다. 소호 중심가에 있는 분식이라는 가게는 메이플의 말대로 꽤 유명한 곳이었는지 도착하자마자 긴 줄이 저를 반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아담하고 북적였고 벽에는 온통 한국어와 영어로 된 포스터들과 메뉴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젊은 커플들, 관광객들, 저같이 사춘기 자녀와 온 또래들은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줄 서서 먹을 맛이야? 그 말에 메이플은 엄마는 줄 서는 거 싫으면 지금이라도 집에 가요 하고 말했습니다. 순간 그 말투에 저도 잠깐 말문이 막혔지만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싶어 참고 그냥 서 있었어요. 드디어 매장 안으로 들어갔을 땐 생각보다 더 복잡했고 벽에는 전부 한국어를 알파벳으로 나타낸 포스터에 직원들도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손님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주방에서는 기름 튀는 소리와 고추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엄마, 메뉴판 봐도 뭐가 맛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골라줄게요. 그냥 저 믿어요. 응, 알겠어. 근데 진짜 맵진 않겠지? 한국인들은 매운 거 많이 먹잖아. 좀 매울 수도 있긴 해요.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순간 저는 그 웃음을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이플은 망설임 없이 떡볶이 2인분, 김말이 튀김 4개, 그리고 치즈김밥이랑 감자 핫도그요라고 주문했고 그 말투와 손짓이 마치 단골처럼 익숙했습니다. 음식을 받아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낯선 공간에서 낯선 음식을 앞에 두고 제 딸아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딘가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건 떡볶이. 엄청 맵진 않은데 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치즈김밥, 요건 감자 핫도그. 딸은 그 말만 하고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더군요. 전속력으로 설명하고는 바로 침묵. 딱 사춘기 스타일이었죠. 이건 뭐부터 먹어야 돼? 아무거나요. 딱 그 말 한마디. 저는 검색했을 때 사진에서 본 떡볶이에 눈이 갔습니다. 떡볶이를 포크로 찍어 냄새를 맡아보니 특유의 매운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망설이는 저를 보고 메이플은 말했어요. 먹어봐요, 엄마. 그냥 한번 먹어보면 알아요. 딸의 말에 떡볶이 떡 하나를 조심스레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첫 맛은 달콤했고 두 번째는 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릴 적 엄마가 겨울 저녁에 해줬던 토마토 수프가 떠올랐습니다. 뜨겁고 진하고 입안에서 맴도는 온도. 처음엔 이걸 왜 좋아하지? 싶다가도
한두 개 더 먹다 보니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이거 은근히 중독성 있네. 말을 꺼냈지만 메이플은 고개도 들지 않고 그래요 하고만 대답했죠. 김밥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는 순간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달짝지근한 단무지가 어우러졌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작은 말랑한 음식 조각 하나가 이토록 풍성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감자 핫도그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특유의 감칠맛과 속에서 늘어나는 치즈는 영국인이 제 입맛에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연발하며 음식을 와구와구 먹자 메이플은 제 모습을 보더니 피식하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순간 제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 사춘기 딸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다 옆자리에서 메이플의 친구 2명이 들어왔어요. 딸도 그제야 고개를 들더군요. 메이플, 딸은 순간 몸을 살짝 굳히더니 얼굴을 들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아, 하이, 얘들아, 이쪽은 우리 엄마.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웃으면서 고개만 살짝 숙였고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짧게 대답했지만 친구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대박, 우리 엄마는 이런데 절대 안 오는데 완전 부럽다. 그때 메이플의 표정이 살짝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귀끝이 빨개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다음에 엄마 데리고 와볼까? 하는 친구의 말에 메이플은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 모습이 꽤 귀엽더라고요. 계산을 마치고 가게 밖으로 걸어 나가는데 메이플이 작게 말했어요. 아, 진짜 민망해. 엄마, 아까처럼 빤히 쳐다보지 좀 마요. 엄마가 뭘 했다고 그래. 그냥 좀 애들이랑 있을 땐 조용히 좀 해줘요. 나 조용히 있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걸어가는 내내 걸음은 저보다 반보 앞이었고 식탁에서처럼 말없이 내민 휴지처럼 그 반응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메이플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매운 거 먹을 줄도 몰랐으면서 너만큼은 아니지만 꽤 괜찮았어. 저는 웃으며 그렇게 답했고 그 순간 메이플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메이플, 다음엔 너 친구들이랑 갈 때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되나? 그건 좀 오바고요. 딱 그 말투. 하지만 예전처럼 단호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농담 섞인 한 마디처럼 들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딸이 왜 매주 이곳을 찾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뜨겁고 자극적이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 음식처럼 그 공간은 메이플에게 자기만의 숨통이었겠지요.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숨통의 끄트머리에 앉아 이 아이와 같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 이후로 메이플과 저는 가끔씩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매주 가자고 하면 눈치 보며 또요? 하고 피하지만 2주에 한 번쯤은 제가 먼저 오늘은 너 좋아하는 치즈김밥 어때? 하면 그건 좀 고민되네요. 하다가도 슬쩍 나갈 준비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먹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말이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처럼 냉랭하진 않았고 제가 뭐 하나 물어보면 짧게라도 대답은 해줬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식사하던 중에 제가 실수로 떡볶이 소스를 셔츠에 튀겼어요. 그걸 본 메이플이 작게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렇게 막 집으니까 튀기죠. 젓가락 좀 제대로 들어요. 그 말투는 여전히 사춘기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정이 느껴졌어요. 예전이라면 그냥 본 척도 안 했을 아이였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은근슬쩍 이 시간을 더 자주 가지려고 했습니다. 같이 가게에 앉아 있으면 아이가 말은 없어도 무심하게 제 컵에 물을 따라준다든가 김밥에서 오이 부분은 저쪽으로 밀어준다든가 그런 티 안 나는 배려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여전히 퉁명스럽죠. 왜 그렇게 자꾸 쳐다봐요? 아니, 그냥 내가 어릴 때 생각났어. 어느 날은 메이플이 다녀온 친구 생일 파티에서 친구 엄마가 직접 음식을 차려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다 엄청 좋아했어요. 애슐리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줬거든요. 그래? 너도 좋아했겠네. 맛은 있었는데
우리 가서 먹는 데보단 좀 달았어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우리 가서 먹는 데라고 말했어요. 그 말투 속에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가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지던 중 작은 사건 하나가 발생해버렸습니다. 메이플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 관련된 음식을 휴대폰으로 찾아보고 메이플의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내밀며 말을 걸었어요. 메이플, 이거 한국 음식이래. 우리가 먹는 음식과 다른 음식인데 이것도 먹어볼까? 그러자 공부를 하던 딸은 한숨을 쉬며 손에 쥔 펜을 책상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관심 갖는 척해요. 전에 안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래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귀찮아요, 진짜. 나가주세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단순히 말의 한 단어 한 단어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들이 그동안 제가 애써 쌓아온 감정들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딸은 금세 헤드폰을 끼고 펜을 다시 잡으며 저와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딸의 방에서 나와 식탁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금 그 말이 정말 이 아이의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사춘기의 감정이 내지른 말이었을까? 하지만 어찌됐든 상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 관심을 주는 게 방해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물러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메이플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우리는 서로 필요한 말 외엔 딱히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요일 오후 제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거실 탁자 위에 누가 두고 간 쇼핑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냉장 포장된 떡볶이 세트와 작은 김말이 튀김팩이 들어 있었죠. 이거 뭐지? 하고 중얼거리자 방에서 메이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하길래 샀어요. 엄마 혹시 또 먹고 싶을까 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엔 그만 좀 관심 가져달라고 하더니 이젠 혹시 엄마가 먹고 싶을까 봐 사왔다고요? 메이플은 조용히 부엌에 들어와 그 떡볶이 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긴 해요. 근데 그냥 끓이면 더 맛있어요. 엄마가 끓일래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 넣고 소스 풀고 떡 넣고 끓이면서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아이는 말로는 쏘아붙이면서도 행동으로는 관계를 끊지 않고 있었어요. 같이 떡볶이를 먹고 난 후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메이플은 제 옆으로 쓱 오더니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가져가며 말했어요. 그거 엄마 좋아하는 드라마 3화까지 나왔어요. 같이 볼래요? 응. 그럼 그럴까? 그렇게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거실에서 우리는 조용히 드라마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메이플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왜 요즘엔 말 안 걸어요? 내가 과하다고 해서 그건 그때 얘기고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며칠간의 마음 고생을 모두 씻어내는 힘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직 나와 연결돼 있구나. 단지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구나. 사춘기의 메이플은 늘 퉁명스러운 말투였고 제가 뭘 물어보면 대답은 대부분 몰라요. 아니에요. 그런 시기였지만 그 속에서 저는 조용히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메이플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관계를 단절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유지할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뿐이란 걸요. 그리고 며칠 후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메이플 담임 선생님인 메리 크로포드 선생님이셨죠. 통화 시작부터 뭔가 무거운 일이 벌어진 줄 알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오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죠? 좋은 얘기예요. 메이플이 요즘 수업 시간에 글쓰기 과제를 정말 성실히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에세이 과제에서요. 그 말에 저는 얼떨결에 그 아이가요? 메이플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주제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메이플은 나의 엄마에 대해 썼어요. 그 글 안에 나오는 표현들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용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선생님은 웃으며 짧게 읽어주셨어요.
내 엄마는 조용히 내 뒤를 따라오지만 절대 날 놓치지 않는다. 그게 엄마다. 그리고 난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있던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씨, 메이플이 요즘 수업 시간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참 자주 해요. 특히 최근에 한국 음식점 자주 가신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강요한 적도 없고 우리 사이가 달달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으론 메이플이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떡볶이 엄청 잘 먹어요. 영국 사람인데 매운 거 잘 먹는다고요. 엄마랑 같이 먹는 날이 제일 좋긴 해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말수 적고 퉁명스럽고 분식집 가자는 제안도 대체로 알겠어요 수준인데 그 아이가 학교에선 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저도 모르게 메이플 방문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말했죠. 메이플,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어. 딸은 침대에 엎드린 채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뭔데요? 너 엄마 자랑 많이 한다며? 잠깐 정적. 그러더니 살짝 돌아누우며 그냥 친구들이 엄마 얘기할 때 저도 얘기한 거예요. 진짜 자랑은 아니고 그냥 그 말투 아시죠? 진짜는 아닌데라고 하면서 사실은 진짜인. 입꼬리가 막 올라가려는 걸 애써 눌러 담는 그 표정이 보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뭘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굳이 말로 확인받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말 메이플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저랑 가는 거 말고 엄마 혼자 먼저 가봐요. 어디를? 그 분식이요. 엄마 혼자서 떡볶이 시켜 먹어봐요. 혼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진짜 좋아하는 거 맞는 거래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싶었지만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세계에 익숙해지길 바란다. 그 아이의 방식으로 건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정말 혼자 분식에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시켰고 딸과 갔던 날을 떠올리며 조용히 한 입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고 이번엔 메이플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엔 같이 갈래요? 소호의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분식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날 우리 테이블은 참 조용했습니다. 말은 많이 없었지만 눈치는 덜 봤고 음식은 더 편하게 나눠 먹었어요. 메이플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의 공기는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메이플이 젓가락으로 마지막 김밥 하나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제 접시에 옮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먹어요. 제일 맛있는 부분이니까. 그 짧은 말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사랑해요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가끔 분식에 함께 갑니다. 주말마다 꼭 가는 건 아니지만 그곳은 이제 우리만의 장소가 됐고 떡볶이는 그냥 매운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있게 해준 작고 뜨거운 다리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요즘 주변 친구 엄마들이 저를 보면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어떻게 딸이랑 그렇게 자주 시간을 보내요? 애가 엄마랑 나가주는 것만 해도 기적이네. 그럴 때마다 저는 딸과 함께하는 하루가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춘기, 독립심, 거리감, 그 모든 단어들 너머에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건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낯설음을 따라가다 보니 딸과 웃는 시간이 생기고 딸의 표정에서 제가 모르는 감정을 발견하게 됐고 어느새 저는 그 아이의 세계에 초대받은 손님이 되었던 겁니다. 너무 극적인 변화도 없고 영화처럼 감정 폭발도 없었지만 저는 매주 토요일 분식집 창가에 나란히 앉아 떡볶이 하나를 앞에 두고 딸과 눈 마주치며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번 뭉클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그날 우연히 카드 명세서를 보지 않았다면 이 아이와 다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그저 그날 그 작은 붉은 글자 하나에 마음을 기울였던 제 자신에게 살짝 고맙다는 말을 건넬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분식이 영국을 넘어 유럽에서도 흥행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